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6강까지 이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 자,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20문제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면서 복습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차마 우리가 제가 나타내지 못했던, 장표에 나타내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1번부터 보죠. 자, 1번. 다음은 데이터 모델링의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죠? 한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유의사항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1번 데이터 정의를 데이터의 사용 프로세스와 분리함으로써 프로세스의 변화로 인해 데이터 모델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을 줄인다. 당연하죠. 그죠? 2번 데이터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연관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3번 같은 데이터가 여러 군데 중복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확하죠. 그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4번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간의 연계성을 높여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지도록 해야 한다. 애플리케이션, 즉 응용 프로그램을 의미를 하는데요. 만약에 애플리케이션과, 즉 응용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간의 연계성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플리케이션을, 즉 응용 프로그램이 변경될 때마다 데이터 모델도 변경돼야 되는 상황,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유연성이 가지게 되어서, 그죠? 요 문제는 우리가 장표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내용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다른 색깔, 빨간색. 4번이 일단 틀렸고요. 해설을 좀 하자면, 자,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간의 뭡니까? 연계성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애플리케이션은 뭐라고 있어요? 응용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UI가 있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이 응용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경될 때마다 데이터 모델, 그죠? 테이블, 이런 부분이 모델도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곧 뭡니까? 비유연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 요거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로 중복이죠. 그죠? 듀플리케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듀플리케이션. 이거는 중복은 뭘 의미합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죠?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 혹은 시간, 사람우가 아니라 사람, 시간, 그리고 뭡니까? 장소를 파악하는데 뭡니까? 도움을 준다라는 게 있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장소에 같은 정보를 저장하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비유연성이에요. 그래서 위에 부분이 비유연성이 발생하는 거죠. 뭐예요? 비유연성은 inflexibility죠. 그죠? inflexibility 그죠? 빌러티 맞죠? 이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해당 모델 설계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사소한 업무 변화에도 데이터 모델이 수시로 그죠? 변경됨으로써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우리는 뭡니까? 가정시킬 수가 있다라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지금 나왔다시피 데이터의 정의를 그죠? 데이터의 사용 프로세스와 분리함으로써 데이터 모델링 그죠? 데이터 모델링 뭡니까? 데이터 분리함으로써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와 뭡니까? 데이터 혹은 프로세스의 작은 변화가 앱과 데이터베이스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한다? 줄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파급 효과를 줄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비일관성이에요. 뭐예요? inconsistency죠. 그죠? inconsistency.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비일관성 데이터의 중복이 없더라도 비일관성은 발생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신용 상태에 대한 갱신 없이 고객의 납부 이력 정보를 갱신하는 것. 그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개발자가 다른 데이터와 모순된다는 고려 없이 1년에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데이터와 데이터 간 상호 연관 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맞다. 제가 그 얘기를 먼저 안 했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원본과 프리본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프리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강의를 보기 전에 원본 파일을 열어서 먼저 20문제를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풀었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 강의를 들어가면서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맞췄는지. 이 1과목에서는 아시다시피 4문제 이하 미만이죠. 미만 한 3문제만 맞춰도 이건 떨어지죠. 아무리 2과목을 잘해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과목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을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이 풀이본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죠. 다음 중 발생 시점에 따른 엔터티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랍니다. 발생 시점의 엔터티의 분류는 우리가 펀더멘탈 엔터티 혹은 키 엔터티라고 하는 기본 엔터티가 있었고, 그리고 메인 엔터티라고 해서 중심 엔터티가 있었고, 그리고 액티브 엔터티라고 해서 행위 엔터티가 있었죠. 그리고 개념 엔터티는 유무형에 따른 분류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뭡니까? 엔터티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좀 하면, 자, 해설. 자, 우리가 발생 시점에 따른 엔터티의 종류, 분류라고 합시다. 분류. N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기본 엔터티. 그죠? 베이스 엔터티라고도 하고, 베이직 엔터티라고도 하고, 엔터티, 펀더멘탈 엔터티,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 엔터티는 뭐라고 했어요? 키 엔터티, 그죠? 키 엔터티라고도 하고, 그리고 다른 엔터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죠?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뭐예요? 엔터티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었어요? 고객이라든지 상품, 부서 등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 엔터티. 그죠? 뭐예요? 메인 엔터티. 영어로도 알아두자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 엔터티와 행위 엔터티 간에, 그죠? 엔터티 간에 중간에 있는 것으로, 그죠? 기본 엔터티로부터 발생하고, 그죠? 그리고 행위 엔터티를 생성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었어요? 계좌라든지 주문이라든지 주문, 취소, 체결 이런 등이 있다라고 공부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행위 엔터티가 있었죠. 행위 엔터티라고 해서, 그죠? 여기에서는 이거는 액티브 엔터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뭡니까?
두 개 이상, 그죠? 두 개 이상 뭡니까? 의 엔터티로부터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예요? 주문 이력 그리고 체결 이력 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개념 엔터티는 뭐였습니까? 발생 시점이 아니라 유형과 무형에 따른 엔터티의 종류에는 첫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유형 엔터티가 있었고, 복습 확실하게 합시다. 이거는 업무에서 도출되며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엔터티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였어요? 강사, 고객, 그리고 사원 등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개념 엔터티가 있었죠. 이거는 뭐예요? 유형 엔터티는 물리적 형태가 있지만 이거 개념 엔터티는 없어요. 그죠? 개념 엔터티는 물리적 형태가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개념 엔터티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사용되는 엔터티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죠? 뭐가 있어요? 거래소, 종목, 코스닥, 종목, 그죠? 그리고 생명, 보험, 상품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엔터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사건 엔터티가 있었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실행하면서 생성되는 엔터티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예요? 주문, 체결, 그리고 취소 주문, 그죠? 그리고 수수료 청구 등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3번 보도록 하는데요. 어디 갔나요? 자, 3번을 보게 되면, 자, 보죠. 자, 다음 중 ER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ERD. 배웠죠, 그죠? 1번. 관계명으로 엔터티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리고 1대1의 관계 차수를 갖는 엔터티들은 관계에 참여하는 각각의 엔터티에 대해 단지 하나의 관계만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죠? 3번. 존재에 의한 관계와 행위에 의한 관계를 구분해서 표현한다. 관계 차수로는 1대1, 1대 M, M 대 N.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3번 존재에 의한 관계와
행위에 의한 관계로 구분해서 표현이 되는 거는 비일관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이것을 해설을 좀 하면 이거 표현하는 것은 비일관성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RD에서는 존재에 의한 관계와 행위에 의한 행위에 의한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표현하며 그리고 뭡니까? 표현하며 클래스 다이어그램 에서는 이것을 구분하여 연관 관계와 의존 관계로 표현한다 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관관계와 의존관계 그리고 관계차수에서는 1대1과 뭡니까? 1대-n과 1대-n이 맞는데 1대-m 해도 괜찮죠? 그리고 1대-m 대 n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내릴게요. 내려서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4번. 보기의 내용은 데이터 모델링의 유의사항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이다. 자, 우리 앞에서 살펴봤는데, 어떤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인가? 자, 이거는 문제를 보면 뭡니까? 문제를 보면 여기에서 봅시다. 데이터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개발자가 다른 데이터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 일부 데이터만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설명드렸어요. 위에서.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는 데이터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해야 된다. 위에서 뭐예요? 이거죠. 맞습니까? 비일관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5번 한번 보죠. 다음 내용에서 엔터티로 생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다양한 음료 및 푸드 상품을 판매하고 이 상품들에 대한 카테고리, 상품명, 가격 등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다양한 음료, 푸드, 상품을 판매하고 이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 상품명, 가격 등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 엔터티, 즉 테이블로 생성할 수 있는 것은 상품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냥 그는 거의 주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해설을 좀 덧붙이면 이거는 카페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속성 관리가 필요하므로 뭐예요? 카테고리 그리고 상품명 그리고 가격 등
속성을 가진 상품 엔터티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다. 그죠? 엔터티를, 그죠? 를 생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은 뭐죠? 6번이고요. 식별자 관계 나왔습니다. 식별자 관계 및 비식별자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보죠.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식별자 관계에서는 부모 엔터티가 없는 자식 엔터티가 뭡니까? 생성될 수 없다? 비식별자 관계에서는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틀렸어요. 2번, 식별자 관계는 각기 독립적인 구조를 갖는다? 아니죠. 이거는 부모 엔터티의 식별자가 자식 엔터티의 주식별자가 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구조가 아니죠. 3번, 식별자 관계는 비식별자 관계에 비해 약한 관계를 갖고 있다? 아니죠. 강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죠? 예. 식별자 관계는 실선으로 표현하고 비식별자 관계는 점선으로 표시한다. 이게 맞네요. 그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식별관계와 비식별자 관계에 대해서 복습을 해봅시다. 자, 해설. 식별관계. 첫 번째, 식별관계는 뭡니까? 그죠? 이거는 고객과 계좌, 이거 말고, 식별관계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식별관계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강한 관계이다. 그죠? 그리고 부모 엔터티의 식별자가 곧 자식 엔터티의 주식별자가 된다. 그 다음에 부모 엔터티가 있어야 생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선으로 표현한다. 맞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뭡니까? 이거는 강한 개체죠. 그죠? 식별관계에서 엔터티는, 그죠? 엔터티에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강한 개체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뭡니까? 강한 개체는, 그죠? 다른 엔터티와 관계를 가질 때 뭐라고 했어요? 다른 엔터티에게 기본 키를 공유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식별관계는 뭡니까? 식별관계는 이렇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비식별관계는 뭐예요? 그쵸? 약한 관계이다. 그리고 부모 엔터티의 식별자가 자식 엔터티의
일반 속성이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부모 엔터티가 없는 자식 엔터티의 생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점선으로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7번인가요? 다음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합니다. 옳은 것. 자, 회원 테이블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회원 번호가 PK이고 회원명이 아마 이거는 부분 종속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배송지가 테이블이 있는데, 엔터티가 있는데 회원 번호를 FK로 주고, 그래서 조인을 하고 있는 형태고, 배송지 순번과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죠. 배송지가 등록되지 않은 회원이 존재할 수 있다? 배송지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원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회원과 배송지는 1대 M의 관계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필수 관계죠. 그래서 회원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배송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한 명의 회원은 여러 개의 배송지를 등록할 수 있다. 이거는 맞죠, 그죠? 맞습니까? 3번. 하나의 배송지는 여러 회원에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배송지는 삭제될 수 있다? 뭐예요? 배송지 엔터티에 삭제에 관련된 컬럼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삭제 유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2번이 틀렸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해설을 좀 하자면 이렇단 말이죠. 회원과 배송지 엔터티는 1대 M의 관계이고, 그죠? 필수 관계예요. 그죠? 이므로 회원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배송지를 갖게 된다. 그리고 배송지 엔터티의 삭제에 관련된 컬럼은 없어요. 컬럼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삭제 뭡니까? 가능 유무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한 명의 회원은 여러 배송지를 등록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8번. 다음 두 데이터 모델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죠? 자, 보니까 이것도 지금 1대 M의 관계예요. 주문번호, 조인 걸고,
회원번호, 주문일자, 그리고 상품번호, 주문 수량.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에? 뭐예요? 자, 봅니다. 주문이 없는 주문 상품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비식별자 관계이다. 주식별자의 여기서 주문번호에서 주문번호 이 속성이 주식별자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식별자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주문이 없는 주문 상품이 주문이 없는데 어떻게 주문 상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문이 없는 주문 상품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식별자 관계이다. 이거는 뭐죠? 보죠. 그러면 8번의 답은 3번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주문이 없는 주문 상품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3번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좀 하면 주문과 주문 상품, 그죠? 주문 상품 엔터티는 역시 1대 M의 관계이고 주문 상품 엔터티의 주문 번호 속성이 뭐예요? 바로 주식별자죠. 주식별자에 해당하므로 주문이 없는 주문 상품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두 엔터티 간의 관계는 식별자 관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빨리 보죠. 자, 9번. 다음 중 이거는 정말 다음 중 ERD 작성 순서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엔터티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다 맞네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뭐였습니까? 그쵸. 관계의 필수 여부, 원래는 테스트인데 지금 현재는 그게 없기 때문에 관계의 필수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일단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니은이냐 리을이냐 이 뜻이죠. 엔터티를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그쵸? 엔터티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엔터티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요까지 다 맞고 뭐예요? 기억 리을 이거 제가 문제를 잘못 냈네요. 기억 리을 니은 죄송합니다. 니은 이거를 비읍으로 주고 이걸 미음으로 줘야 돼요. 그러면 이미 문제의 정답은 4번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ERD 작성 순서 첫 번째 엔터티를
그린다. 두 번째, 엔터티를 적절하게 배치한다. 세 번째, 엔터티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네 번째, 관계명을 정의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관계의 참여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뭐예요? 관계의 필수 여부를 나타낸다.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ERD 작성 절차에서 관계의 필수 여부에 대해서 이 작성 절차를 설명하면서 반드시 기억하도록 한다. 기출문제의 출제 경향이 높다라고 제가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거는 우리가 배웠는가 기억이 안 나네요. 까마귀발. 그죠? 자, ERD 표기법입니다. 표기법 중에서 IE 다시 크로우즈 풋 까마귀발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까마귀발 기호 요거죠, 그죠? 요거는 3개 이상을 의미한다가 아니고 이거는 2개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티는 사각형으로 표현한다. 맞습니다. 테이블. 그죠? 그리고 해시마크는 한 개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점선은 비식별 관계를 의미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까마귀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제 기억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까마귀발에 대해서 이게 요즘에 트렌드 문제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중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거를 해설을 좀 하면 요까지만 일단 할게요. 자, 해설을 하면 자, 우리가 여기에 IE 그죠? 크로우즈 까마귀 표기법 이 표기법 그죠? 여러가지 우리가 표기법 중에서 그죠? 여러가지 표기법 중에서 I 다시 크로우즈 풋 까마귀발 표기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주로 사용하고 일부 뭡니까? 바커라는 표기법을 표기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엔터티 첫 번째 엔터티 그죠? 엔터티는 사각형으로 표시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동그라미 기호는 연계를 나타낸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파이프 해시마크죠. 그죠? 마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렸는 것 같은데요. 한번 여기서 정리를 좀 하십시오. 해시마크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한계를 나타냅니다. 한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뭡니까? 이거 까마귀발 요거죠, 그죠? 까마귀발 기호 요거는 2개 이상을 나타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뭡니까? 부모 엔터티의 식별자가 자식 엔터티의 주식별자가 될 때, 주식별자가 될 때, 왜 이럽니까? 될 때는 뭡니까? 실선으로 표식한다. 이게 뭐예요? 식별자 관계죠. 맞습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 뭐예요? 부모 엔터티의 식별자가 자식 엔터티의 일반 속성이 될 때는 점선으로 표식한다. 이거는 비식별 관계를 의미를 하죠. 맞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11번부터 다시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